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혼란을 정리할 6.3 조기 대선이 이제 딱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고 닷새 뒤에는 사전투표도 시작되는데요. 여전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단일화입니다. 완주 선언을 한 이준석 후보에게 사전투표 전인 28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시한까지 못 박으며 압박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친윤계의 권력 유지를 위한 당권 거래 시도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선을 열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시한은 사전투표 전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 사전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전에 단일화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시한은 늦춰진 셈입니다. 그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100% 개방형 국민 경선 외에 다른 단일화 방안도 열어두겠다고 했습니다. 단일화만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방식이든 백가쟁명식의 방식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한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를 통해 극적인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적극 구애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전화가 차단되면 발로도 가고요. 또 발하고 전화 아니어도 또 얼마든지 마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란 세력과 함께 할 일 없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시 한번 단일화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공학적 단일화 같은 것을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흐리는 데만 지금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단일화를 당권 거래 시도로 표현하며 친윤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며 혹세 무민하고 급기야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벌인 친윤 구태 청산 없이는 중도표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윤 떨거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망하고 나서 당권이 무슨 소용이냐고. 망하고 나면 그 친윤들은 제일 먼저 이재명한테 휩쓸려 나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화가 성사되든 실패하든 두 후보 지지율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며 결국 국민 후보 이재명과 내란 후보 김문수의 대결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서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2차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번 조기 대선에서 내란 세력의 귀환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TV 토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향한 곳은 경기 서부 지역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가 이재명이냐 김문수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귀환을 막아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밉더라도 내란 세력에겐 표를 주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밉더라도 민주당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결코 내란 세력을 지지하거나 내란 세력에게 기회를 다시 줘서는 안 된다. 2차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내란 수계와 단절할 거냐고 물었더니 끝까지 대답을 안 했다며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거셌던 토론회를 의식한 듯 토론도 정치도 갈등과 증오만 판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토론도 그렇지만 정치 자체가 서로 죽이려고 해요. 제거해버리려고 해요. 아예 야당을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내 혼자 독탕을 하겠다. 이게 계엄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서부를 찾아 최근 좁혀진 1, 2위 간 지지율 격차를 다시 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2, 3 작전이라고 있잖아요. 1번 이재명 3표가 부족하다. 1번 이재명 당선시키려면 3명을 설득하자. 이 후보는 AI, 재생에너지, K콘텐츠 산업 강화를 공약하면서 국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착해서 인심을 쓰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 인정받을 것이고 그래야 다시
민주당의 권한을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당 일각에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대법관 증원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자신은 생각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극복이 중요한 때에 섣부르게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충남 아산과 당진, 천안 등을 찾아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 지지층이 밀집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경북 구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뒤이어 예정에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나는 등 보수 표심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빗줄기 속에서도 어김없이 큰 절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큰 절 올릴 테니까 여러분 받아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유세복장 안에 국민의 방패 김문수라고 적힌 옷을 내보이며 자신은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무리 방탄 유리를 친들 또 방탄 조끼를 한 게 아니라 두 벌, 세 벌 겹겹이 입어도 양심이 벌벌 떠는 겁니다. 영주를 시작으로 안동, 상주, 김천 등을 찾은 김 후보는 지역 의료 확충과 산불 회복 지원 등 지역 맞춤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는데 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던 기적을 이룬 대통령이라고 치켜 세웠고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지금 집도 다 뺏기고 달성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북 지역 유세 내내 박정희 정신을 외치며 지지층 표심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당초 예정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 달성으로 향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적 표심을 끌어모으면 남은 열흘간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막판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경북 유세에 앞서 김 후보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와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는 방송 찬조 연설을 하며 제 남편은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청렴 결백을 넘어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며 직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에 장관까지 지냈지만 우리 부부의 살림살이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경북 지역 유세를 마친 김문수 후보는 내일 충청 지역으로 이동해 중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 노량진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만났는데요. 수도권을 돌며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쟁이라며 두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엔 대학교 학생 식당을 찾아다녔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주말을 맞아 서울 노량진 한식 뷔페를 찾았습니다. 취업준비생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청년층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성남과 수원 유세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책임한 후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우리가 뽑게 되면은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향해 거짓말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놓고 하루 전 TV토론에서는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부정선거론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마땅히 지금이라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바로 백일화에 드러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TV토론 내내 자신의 태도를 지적한 걸 두고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고 했다며 꼰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강원 철원 접경 지역의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권 후보는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 도입과 접경지 농민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분단의 상흔만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평화특별구역, 오히려 이제 그와 연관된 경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강원 지역 난개발 대신 생태 보전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수익 70%를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충북 청주에서는 프리랜서 해고 노동자들을 만나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선명성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열린 두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제는 사회통합과 기후위기, 연금개혁 등 하나같이 중요한 정책들이었는데요. 주로 후보 간의 비방전이 이어지면서 보기 괴로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버린 모습이었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네거티브의 포문을 연 건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 이재명 후보는 사과한다며 몸을 낮췄지만 그 점은 제 소양이 부족, 또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곧바로 김문수 후보의 과거 갑질 논란으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특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황제 행세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큰 상처는 아니고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수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맥은 1mm를 벗어났고 정맥은 67%가 잘려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이준석 후보는 주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며 집중 공세를 폈는데 최소 2명 이상의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주도권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다 사회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45초 남았는데 한 분에게만 질문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간병비 지원 공약에 대해 토론할 때는 서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내가 언제 15조 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토론 태도를 거듭 지적했고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이준석 후보는 왜 훈계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토론 내내 정책에 집중했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겠다는 의미로 손바닥에 한자 백성민을 쓰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어제 2차 토론회에서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또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서로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팩트체크 선대 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020년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지적을 받자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전광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난다라고 한 영상이 있던데. 하지만 전 목사 구속에 김 후보가 눈물을 흘린 건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전 목사가 구속되고 한 달쯤 뒤 김 후보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훌쩍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정황훈 목사님입니다. 이에 앞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에도 김 후보가 집회에서 전 목사의 구속을 염려하며 울먹이자 전 목사가 울지 말라며 달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잡혀가시면 어떻게 할까? 저는 눈물이 계속 나서요. 맞아. 어제부터 지사님이 완전히 슬픈 모드에 들어갔어. 더 많은 우시는 거 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울지 마. 괜찮아. 김문수 후보는 또 자신이 부정선거를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당내 경선 토론에서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김 후보는 자신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동조하십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특히 사전투표 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있다는 이준석 후보의 지적에 국정원 댓글 조작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지금의 부정선거 주장과는 맥락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논란이 되는 이 후보의 발언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2017년 1월 7일 SNS 글로 당시 최순실 씨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습에 개입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된 시기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가 주 4일째, 주 4.5일째 근무인데요. 이미 일부 기업들이 하루를 줄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실제 정책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데요.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 4일 근무제. 화두를 던진 건 대선 정치권입니다. 가장 전면적인 건 권영국 후보. 주 32시간 근무를 법에 명시해 모든 노동자에게 의무화하자는 입장입니다. 방향은 같지만 이재명 후보는 속도 조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유연근무형 4.5일제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자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대책 없는 주 4.5일제에 반대한다고 MBC에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에 찬성 58%, 반대 42%였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도 깎는 조건을 달면 반대 50%, 찬성 44%로 주 4일제의 부정적 의견이 더 많습니다. 일은 덜 하고 싶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고 싶다는 속내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은 어느 정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전체 간호사의 1%인 30명. 이들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이 20% 줄었으니 임금도 그만큼 깎자던 병원 측은 노조와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임금 삭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최종 이제 합의한 게 한 총액 대비 10% 정도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도 조금 많이 힘들었고요. 이 중견기업은 사무직 안에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생산량이 달라지는 제조업 특성상 생산직은 아직 주 5일 근무하고 있지만 기술과 장비 도입을 통해 생산직의 노동시간 단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그 경쟁력 확보도 과거처럼 그냥 그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거기에 어떤 기술과 장비 투입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본력도 기술력도 부족한 영세 제조업체들은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는 이제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소영세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유인책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경제가 죽는다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말 이틀은 당연한 권리가 됐습니다. 주 4일제 역시 가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듣지 않은 애플에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삼성도 마찬가지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에는 무려 50%의 관세로 위협했습니다. 화가 난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인 걸까요?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이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할 계획인 애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며 최소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조비가 높은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에도 애플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lot of it's so computerized now. These plants are amazing if you look at them, but they can do that. 관세 불똥은 삼성에도 튀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스마트폰엔 모두 부과하겠다며 시점은 6월 말로 선언했습니다.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Otherwise, it wouldn't be fair. So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갑작스런 발표에 삼성 고위 관계자는 핸드폰에 품목 관세 25%를 매기겠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라며 대응법을 새로 고민해야 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인 유럽연합엔 다음 달 50%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이제 자신이 아는 개인 방법으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증시는 떨어졌지만 유럽은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물가만 올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우려는 또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These are going to the tariff policies as now accounted are going to cost the average American $3,600. 트럼프의 변덕스런 선언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미국 대표 기업 애플과 유럽연합에게까지 관세 폭탄을 던진 것, 첨단 기업의 미국 내 유치가 뜻대로 되지 않자 꺼낸 벼랑 끝 전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식당에 전화해 유명 연예인이나 업체를 사칭해 예약하면서 고급 술을 요청해 업주가 미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신종 노쇼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업주들에게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창원의 한 식당. 유명 트로트 가수의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 관계자라며 예약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가 사실 네, 가수 남진 선생님 아시죠? 네. 남진 선생님, 가수 남진. 네네네네네. 네, 이번에 그 성산 아트홀에서 콘서트가 있어서 그거 끝나고 같이 회식하는 거거든요. 이튿날엔 해당 가수가 좋아하는 술이라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술도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일 그 60주년 기념이어가지고 이거 그래요? 꼭 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업체는 모르시죠? 창원 쪽에는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그 이전에 했던 업체 하나 연락해 드릴게요. 네네. 한번 그쪽에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술 구매 비용과 예약금을 요청했지만 콘서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노쇼 가능성은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회사 방침이 이제 당일 결제가 원칙이다. 한 가지지만 요즘에 손님 한 팀 한 팀이 조금 아쉬운 상황에서 식당 측은 데뷔 60주년 축하 꽃다발에 벽에 붙일 포스터까지 만들어 준비했지만 콘서트 관계자들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있는 콘서트와 주류 업체를 사칭해 저지른 사기였습니다. 같은 날 거제의 한 식당에도 유명 영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영화 추가 촬영을 한다며 예약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병헌
차승원, 유연석, 손예진, 박찬욱 감독, 염혜란 그런 식으로 검색해보니까 같은 영화에 나오는 출연진이더라고요. 역시 고가의 술을 준비해달라며 업체 명함을 건넸는데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게 이상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기였습니다. 구치소와 군부대 등 관공서를 사칭하거나 대선 후보 캠프라며 숙박업소 예약을 요구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명함도 민주당 명함으로 사가지고 인원이 30명인데 10개밖에 없는 방에 그냥 거기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경남 지역 피해 사례만 40여 건.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에 외국 유학생을 받을 자격을 박탈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한 국토안보부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하버드대가 낸 가처분 신청을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학생 400여 명을 비롯한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도 다음 법원 결정 때까지 전학 위기 등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유로파리그 챔피언 토트넘이 홈팬들 앞에서 대규모 우승 퍼레이드를 치렀습니다. 무려 20만 명의 팬이 몰린 가운데 손흥민도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손흥민이 트로피를 안고 등장하자 팬들이 들썩입니다. 17년 무관의 한을 푼 토트넘 선수단과 함께하기 위해 현지 언론 추산 2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런던 시내에 몰렸습니다.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손흥민은 존슨의 인터뷰에 끼어들기도 했고 우승 기쁨에 잠까지 설쳤다고 고백했습니다. Amazing feeling. I will never forget this moment. And the last 2 days gone so fast. I just felt like I just slept 5 hours. 홈구장 앞에 이르자 팬들은 손흥민 응원가를 열창했고 손흥민도 벅찬 나머지 비속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I love you. We won the Europa League, and you all deserve it. Thank you. 광란의 이틀을 보낸 토트넘은 브라이턴과의 리그 최종전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야구에선 롯데가 연장 접전 끝에 한화를 꺾고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손호영 선수가 결승타 포함 데뷔 첫 우안타를 몰아쳤습니다. 조진석 기자입니다. 최초로 홈 20경기 연속 매진이 이루어진 가운데 최강 마운드의 한화와 팀 타율 1위 롯데가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롯데가 3회까지 먼저 석점을 뽑아 기세를 올리자 한화도 3회 말 석점을 집중시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5회 플로리얼의 시즌 5호 솔로 홈런에 최은성의 투런포까지 보태 단숨에 6대3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6회 말 비로 39분간 경기가 중단된 사이 흐름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롯데가 7회 초 장두성의 2타점 적시타 등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양팀 핵심 구원진이 나서면서 힘겨루기가 벌어졌고 승부는 연장에서 갈렸습니다. 10회 초 원아웃 2, 3루 기회에서 손호영이 높은 공을 과감하게 때려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생애 처음 한 경기 5안타를 몰아친 손호영의 활약 속에 롯데는 김원중이 올 시즌 처음으로 2이닝을 마무리해 어제 패배를 되갚고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오늘은 전국 많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면서 낮에도 선선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흐린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지금도 이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3도, 광주 25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 한때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5에서 20mm, 경기 동부와 충부, 경북 북부 지방에서도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까지 영남 해안지방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청주 12도, 대구 1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 부산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